안녕하십니까. 베가스 풍요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버커스 해스웨이가 13F를 2월 14일 날 발행했는데 여기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톤코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럼 먼저 13F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100밀리언 이상 주식을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와 헤지펀드들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감 후에 45일이 지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공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45일이 지난 것이지만 기관 투자자와 헤지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자료 중에 하나죠. 일단 버커스 해스웨이의 13F를 보기 전에 각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애플을 팔고 GM을 샀다. 스마트폰 없이 사는 버핏 4분기에는 애플 주식을 팔았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애플 지분을 줄이고 금융주를 늘렸다. 워렌 버핏 애플 줄이고 JP모건 GM을 늘렸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애플 주가 하락하자 지분을 줄였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애플 지분 줄이고 JP모건을 늘렸다. 그냥 이렇게 보면 탑셀과 탑바이에 관련된 가지고 그냥 언론에서는 분석 없이 앵무새처럼 이렇게 기사를 낸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버커스 해스웨이가 탑바이스로 가장 많이 매수한 게 JP모건이 맞아요. JP모건, GM, 그리고 레드햇,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판 종목을 보면 애플, 오라클, 필립스 66,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게 총 48개 종목이거든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기보다는 버커스 해스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현재 버커스 해스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48개 종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25개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지분은 1% 줄였어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2위인데 2% 정도 늘렸고 그리고 월스파고는 3% 정도 줄였고 US뱅크 경우에는 3% 정도 늘렸죠. 여기서 중요한 게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40%를 늘렸어요.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같은 경우는 3%를 지분을 확대를 했고 3위였던 사우스웨스트의 경우 2% 줄였죠. 그리고 GM 같은 경우는 37%를 늘렸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15%를 줄였어요. 상당히 많이 줄였죠. 필립스 66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2%를 줄였어요. PNC 경우 35%를 늘렸고 특징적인 게 은행과 보험주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이번 13F에서 살펴보면 금융주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른 헤지펀드들의 13F를 살펴봐도 금융주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버커스 해스웨이가 신규로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레드햇이 포트폴리오 29위로 올라섰어요. 총 417만 주를 매수를 했고 현재 포트폴리오 내의 비중은 0.40%. 레드햇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소스 클라우드 업체인데 IBM이 인수를 했죠. 그리고 썬코 에너지는 포트폴리오에서 39위로 올라섰는데 1075만 주를 매수를 했고 0.16%를 가지고 있어요. 썬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캐나다 원유 시추업체이고 타이드 오일하고 오프세어 그러니까 해양 시추업체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필립스 66을 부분 매도하면서 이쪽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달러가 강세니 캐나다 업체를 사두면 이후에 달러 약세가 됐을 때 팔아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스톤코의 경우 핀테크 기업인데 포트폴리오 내의 비중이 42, 1416만 주를 매수를 했고 0.14%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스톤코의 지분 중 11%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페이텀도 핀테크 기업인데 각각 3억 달러씩 투자를 했다고 이건 이미 IPO를 할 때 이미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2018년 4분기 버커스 해스웨이 포트폴리오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로 스톤코와 페이텀은 워렌 버핏이 산 게 아니라는 거. 스톤코 주식 1416만 주를 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에 40위로 이제 부상을 했지만 워렌 버핏이 산 건 아닌 것 같다.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토드 콤스가 주도적으로 매수했다고 언론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경기와 환율을 잘 트래킹을 해야 돼요. 이 스톤코를 만약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스톤코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네트워크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에게 수수료를 내는 구조인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워런 버핏의 버커스 해스웨이 같은 경우에도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레드햇과 오라클은
제가 볼 때는 교체 매매를 한 것 같다. 일단 레드액 같은 경우 10월 1일부터 매수를 했다면 지금 IBM이 190불에 인수를 했는데 35%에서 40% 정도 수익이 나는 중이에요. 레드액은 자동적으로 매매가 되겠죠. 매도가 되겠죠. 필립스 66 지분을 줄인 대신 캐나다 업체인 썬코에너지를 교체 매매를 했어요. 썬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캐나다 원유 시추업체인데 달러가 강세이니까 일단 필립스 66을 매도하고 캐나다 업체를 산 걸 수가 있죠. 총 1075만 주를 매수를 했고 필립스 66 같은 경우는 350만 주를 매도한 상태죠. 그리고 살펴봐야겠게 애플을 팔아서 은행주의 비중을 늘린 게 아니고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은행주와 GM 그리고 트래블러스 보험사 비중을 늘렸어요. 항공주의 비중을 축소를 시켰죠. 그리고 토드콤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테바, 레드햇, 스톤코 워렌 버핏이 샀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워렌 버핏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르는 주식은 사질 않아요. 그건 분명히 이제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된 거고 자신이 모르는 주식을 사면서 이제 7번 정도 실패를 했거든요. 워렌 버핏도 모르는 주식은 절대 사지 않는다는 투자 철칙이 있어요. 애플의 경우 1%를 매도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한 주를 팔았는데 그걸 가지고 팔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언론 기사들을 보면 뭐 광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애플을 팔았다라고 헤드라인에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헤드라인만 보면 진짜 버핏이 애플 지분을 상당히 많이 줄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애플 보유 지분이 애플 주식의 5%를 가지고 있고 2억 4,950만 주에서 꼴랑 289만 주 매도했거든요.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25.8%에서 21.5%로 내려왔지만 제가 볼 땐 그냥 리밸런싱 정도의 차원. 버핏이 매도한 것도 아니라는 거. 미국 언론에서 밝혔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금액으로 보면 뭐 애플, 오라클, 필립스 66,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순이지만 일단 비중으로 봤을 때 1% 정도 매도한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현재 애플이 506%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2%, 월스파고가 10.74%. 지금 요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코카콜라의 경우 10.34%,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경우 거의 뭐 8% 변동이 없고요. 버핏이 신규 매수한 주식 중에 스톤코가 있는데 스톤코가 브라질 기업인데 상장 전부터 매수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언론에서 회자가 되었는데 그럼 스톤코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톤코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직원 숫자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 그리고 브라질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죠. 회사 업력은 6년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스퀘어랑 비슷한데 스톤코가 브라질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 4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세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낮은 수수료 그리고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중소,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점들을 대상으로 결제 시스템과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매출 발생의 경우 가맹점 신용 매출 채권을 선납을 하고 가맹점에게 받는 이자가 50% 정도 돼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36%, 단말기를 대여해서 받는 서비스로 14%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현재 미국에 10월 24일날 상장을 했고 33% 급등했다가 현재는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상태죠. 현재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면 브라질에서 현재 카드 사용량이 28%밖에 안 돼요. 선진국 평균이 50%인데 이건 월드뱅크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 현재 워렌 버핏과 알리페이가 투자를 해가지고 유명한 기업이죠. 사업 구조는 뭐 미국 스퀘어와 유사한 사업 구조인데 요즘 미국에서 이제 달라진 게 예전에는 큰 단말기를 가지고 카드를 결제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 중소업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퀘어의 단말기를 스마트폰과 연결해가지고 소비자의 카드를 긁으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스퀘어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브라질도 같은 상태로 갈 것이다. 스톤코의 2016년 점유율은 2.6%였는데 18년엔 6%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2020년에는 10%까지 늘어날 전망이죠. 브라질 전자상거래 비중은 3%인데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8%. 미국도 상당히 낮아요. 전자상거래. 그런데도 뭐 아마존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브라질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3%밖에 안 된다는 게 이 스톤코를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덧붙여 보자면 스톤코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성장세는 상당히 좋은데 브라질 경기와 환율을 잘 트래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 연금 개혁이 마무리되고 이러면 일단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브라질 경기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리 브라질에서 수익을 잘 내더라도 달러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톤콜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브라질 경기와 환율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 환율 같은 경우에도 달러 대비 브라질 레알화의 환율 변동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베가스 풍육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자입니다.